네, 이번 시간에는 서울 같은 도시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기상현상 혹은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도시 열섬인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열섬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즉,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이 갇혀서 마치 섬과 같은 모습을 갖춘다고 해가지고 도시 열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그 도시 열섬이 왜 생기고 어떤 일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그러면은 도시 열섬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열섬이란 말 그대로 도시적에 마치 섬처럼 기온이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외 지역과 비교해봤을 때요, 상대적으로 도시의 기온이 더 높은 그 현상을 바로 도시 열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그래프를 보자면은, 이제 교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이지만 반대로 도심에서는 교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온을 띠게 되는 것이 바로 도시 열섬 현상입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서울 근교 지역에서는 기온이 더 낮은데 반대로 서울 중심과 중심으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온을 띠는 것이 바로 도시 열섬 현상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열섬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이것은 이제 그 데이복사라고 하는 키르히오프 복사 법칙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즉, 파장과 온도가 똑같을 때 물질의 흡수율과 방출율이 같다는 이론인데요. 즉, 더 많이 흡수하면은 더 많이 방출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한 물체가 있고 어떤 복사 속이 50와트 퍼 미터 제곱이 들어왔는데, 이 똑같이 또 50와트 미터 퍼 제곱이 방출된다는 것이 바로 키르히오프 복사 법칙입니다. 도시 열섬,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밤에 최저 기온을 좀 더 높인다거나 여름철 밤에는 열대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밤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지구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도시에서는 그 매질에 의해서 더 많이 방출을 하고 있고, 또한 인공열 역시 계속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골 지역보다는 아침 최저 기온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흑체 복사 법칙으로 또 이룰 수 있는데요. 절대 온도 영하 273.15도 이상 물체는 모두 복사를 방출하는데, 슈테만 볼츠만 법칙에 따르면은 흑체에 의해서 방출되는 총 복사 플러스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메가 T4성입니다. 이거 이제 그 파장인데,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은 이제 이쪽에 해당되고, 이쪽부터는 이제 적외선 용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베도가 이제 또 도시 열섬에서 많이 중요한데요. 알베도라는 것은 곧 반사율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물체가 얼마나 많이 반사하는지에 대한 그 수치적인 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알베도가 크다는 것은 곧 반사율이 높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눈 같은 겁니다. 눈에는 그 하얀색이기 때문에 빛이 내리쬐게 되면은 이제 똑같이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반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곧 알베도가 높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검은색 물체는 반사되는 것보다 흡수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알베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도시 열섬 현상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질의 차이인데요. 건물보다는 이제 나무나 숲, 잔디 같은 자연적인 물체가 알베도가 좀 더 높고, 도심 같은 경우에는 뭐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검은색으로 가득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알베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열 흡수 역시 도심 지역이 교외 지역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매질에 따른 요인도 있지만 또한 또 알베도가 작은 이유는 바로 빛 트래핑 현상입니다. 빛이 이렇게 태양 복사가 도시를 향해 내리쬐게 되면은 건물이 또 높이가 같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사되고 마치 빛이 이 안에 갇히게 되면서 알베도가 작아지는데, 이를 바로 빛 트래핑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키르히오프 복사 법칙에 따라서 이제 장파 복사 방출율을 비교해보자면은 이제 건물이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방출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이 더 많기 때문에 교외 지역에 비해서 도시 지역의 기온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도시 열섬 현상도 그냥 뭐 종간풍이 불지 않을 때 뚜렷한데요. 이제 올해 2월달 같은 경우에 뭐 경기도 근교 지역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한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서울 도심 안에서는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 열섬이 심하다면은 이제 경기도 근교에서는 눈이 내리는데 서울에서만 비가 내리는 이례적인 현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섬이 되게 심한 곳은 제가 있는 서울 강남을 포함해요, 뭐 서울 강남과 송파구 그리고 마포구 일대입니다. 서울 종로 같은 경우에는 바람길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이 잘 빠져나가지만, 제가 있는 서울 강남, 특히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지역 안에서 기온이 더 높기 때문에 뭐 겨울철에는 뭐 다른 곳은 눈이 오는데 여기만 비가 내릴 수도 있고,
혹은 폭염이 여기가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 신도시 뭐 안양이라든지 용인시 혹은 뭐 인천 송도 근처에서도 도시 열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울 내부에서 조금 더 구체화하자면은 이제 마포하고 용산이 이제 조금 더 도시 열섬 현상이 더 심한데, 이는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마치 도로가 나 있고 건물이 양옆으로 나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데, 마포구나 용산구 쪽에서는 중간에 산도 있고 특히 마포 쪽은 이제 건물이 거의 뭐 도로 체계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길은커녕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와 용산구가 서울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도시 열섬 현상이 더 심하고요. 네, 도시 열섬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건물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건물 말고도 그 도시의 지형적 특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있는 서울 마포 같은 경우에는 도시이긴 하지만 바람길이 잘 조성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마포 일대가 기온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계천이 있어서 바람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열이 많이 해소되어서 이제 종로 같은 경우는 서울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네, 도시 열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시 지역의 기온만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에 따른 바람 스름에 의한 소나기 혹은 여러가지 뭐 야간 열대야 같은 현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도시 열섬은 단지 하나의 국지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도시 열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도시 열섬도 좀 나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 열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